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뻔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저만을 위한 한 사람을 기다려왔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만을 위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는 오히려 여동생만을 위한 오빠에 가까웠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 눈물 나는 우애에 끼어드나요? 어머님과 그 잘난 여동생에게 남자친구 고이 반납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남자친구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저희가 다닌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남자친구는 제 짝꿍이었어요.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던 반면 저는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예요. 중학교 때 친구들 중 나서기를 좋아하던 몇몇이 모이자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 친구가 혼자 나가기는 쑥스러우니 제발 같이 가달라고 통사정을 해왔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으니 못 이기는 척 같이 나가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까무잡잡하고 장난기가 흘러넘치던 남자친구는 키도 훌쩍 크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나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들었는데 남자친구 눈에도 제가 많이 달라 보였다고 해요. 예뻐진 외모에 말투도 세련되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나요. 아무튼 세월이 지난 탓인지 달라진 외모 탓인지 저희는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반가워했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어요. 서로 다니던 회사가 멀지 않았기에 며칠 뒤 맥주라도 한잔하자며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서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둘 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한두 시간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었는데 문득 시간을 보니 어느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어쩌면 우리가 더 진지한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다면 긴 4시간 동안 저는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대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중학교를 나오긴 했어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억 속 장난꾸러기로 남아있던 남자친구는 겪어보니 오히려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다 보니 짬짬이 문자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반차를 쓰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여동생이 열감기가 심해서 지금 약 사들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5살 어린 여동생과 혼자이신 어머님까지 셋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전 속으로 어머님도 계신데 굳이 일하던 남자친구가 약을 사들고 집에 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오빠가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연애 초반에 괜히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튿날 남자친구와 문자를 하다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아팠길래 반차까지 쓰고 갔어야 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멈칫하더니 좀 유난스러워 보였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여자친구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었다며 혹시라도 제 마음에 걸리면 지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려던 건 아닌데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아서 아차 싶었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온 거 확실히 해두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아프다니 당연히 걱정도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님도 집에 계신데 굳이 당신이 간다니 좀 유별나다 싶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더군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도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몰랐는데 남자친구의 말로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더군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죽음으로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빚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인이 생전에 빌려간 돈이 있었다며 돈 내놓으라고 쫓아왔고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고작 17살이었으니 두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꾸려나가셨고 대신 남자친구에게는 제발 공부를 하라고 빌다시피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고 정신이 든 남자친구는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만 했대요. 다행히 공부머리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지 손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알다시피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남자친구에 비하면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결혼을 하실 때부터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이 하나만 낳아 최선을 다해 기르기로 하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외동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문고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가구회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는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으니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진작에 그런 상처를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울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덧붙이기를 그 힘든 시절에 어머님과 자기가 동생을 많이 못 챙겨서 그런지 동생은 지금도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산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동생을 보고 있으면 늘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대요.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랬네요. 사실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소위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을 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그 여동생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되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현과 당시 그가 지어 보였던 표정이 절 오해하게 만들었거든요. 마치 세상에 그렇게 안 된 아이는 없다는 듯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안쓰러운 표정을 보여서 없던 동정심까지 생기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본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정말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이미 동창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결혼할 사이라고 소문이 다 났던 만큼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 정말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 바로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사실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를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제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언젠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테고 그러면 좋건 싫건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할 사이인데 굳이 결혼도 하기 전부터 왕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 생각을 전했을 때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저에게 서운하다고까지 말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토요일 점심에 보자고 하신다며 올 때 무슨 TV에 나왔다는 명인이 만든 묵은지를 사올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며느리감이 시댁에 인사 올 때는 과일이나 한과 같은 선물을 사오는 게 예의라면서요. 저도 그 예의야 당연히 알고
당연히 사갈 생각이었지만 선물로 뜬금없이 묵은지를 사오라니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오라는 그 묵은지는 특정 백화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어머님을 처음 뵈러 가는 자리인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그럭저럭 시간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가려고 차 시동을 거는데 도통 시동이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오려면 최소한 2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친구하고의 약속이면 미루기라도 해보겠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 가는 자리인데 그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늦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차는 포기하고 택시를 불러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님이 사오라고 하신 묵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묵은지는 묵은지였습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냄새가 나더군요. 도저히 이걸 들고 택시를 탈 수는 없겠다 싶어서 걱정을 하니 직원이 퀵서비스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요. 비록 저보다 묵은지가 늦게 도착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싶었어요. 정말이지 이 일로 그렇게 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하시면서 시선은 제 손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비어있는 양손을 발견하시곤 살짝 언짢으신 목소리로 왜 빈손이냐고 물으셨어요. 첫 질문이 묵은지라서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묵은지는 택배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알겠다 하시면서도 직접 들고 오는 수고도 다 정성이라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어서 황당하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묵은지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을 좀 늦게 먹어야겠다며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나왔더라고요.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기에 좀 놀랐습니다. 저를 보더니 왔어요? 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리긴 해도 어쨌든 초면이니까 말을 놓을 순 없으니 안녕하냐고 인사를 건넸지만 절 한번 힐끗 보고는 고개를 까딱하고 가더라고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부엌에 계신 어머님께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짜증스러운 얼굴로 부엌에서 나와서는 묵은지 언제 오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방 올 거라고 대답했더니 전화 좀 해보랍니다. 배달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조회를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들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눈을 치켜뜨며 여동생을 쳐다봤나 봅니다. 남자친구가 저더러 자기 여동생이 지금 임신 중이라서 예민해서 그렇다며 조금만 이해해 달랍니다. 임신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처음 본 나한테 난리인가 싶어서 저도 있는 대로 짜증이 났지만 남자친구 입장을 생각해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묵은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동생의 기분도 좀 나아진 듯 했고 집안 분위기도 좀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신 자식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게 컸다며 앞으로 살면서 제가 가진 운과 복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고 당연히 저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던 첫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고생했다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묵은지 일은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임신한 걸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한테 쪽팔린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소심하게 투덜거렸습니다. 솔직히 연인 사이에, 그것도 결혼을 앞둔 사이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과 다르게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여동생이 비밀로 해달라는데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더군요. 달라진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괜히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대충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임신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네요. 아빠는 누구냐고 물으니 정확하지 않답니다.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다가 두 남자한테 다 들켜서 다 연락이 끊긴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여동생이 엄청 예민하다면서 둘 중 어느 놈이건 잡히면 가만 안 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듣기엔 어이가 없었지만 당연히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나아가 이런 여자가 내 신우가 된다는 게 좀 찜찜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애써 같이 살지는 않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했으며 그런 신우에게 남자친구는 너무나 관대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자라준 멋진 청년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집안의 재정 상태라던가 아버님의 부재 같은 건 저희 집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잘 살려고만 하셨어요. 나머지 필요한 건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한 힘닿는 대로 도와주시겠다면서요. 정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희 둘이 파혼하게 될 거라곤 진심으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강남에서 상견례로 유명한 한식당에 모이셨어요. 날씨도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만 빼고요. 모두가 모여 자리에 앉아 서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늦어서 죄송하다며 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더니 여동생이 앉을 자리로 달려가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이 우애가 아주 좋은가 보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저에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가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결혼식을 비롯한 신혼살림하고 혼수, 예단 등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자꾸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의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제가 여동생에게 아가씨, 일단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주겠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저를 보면서 벌써 윗사람 행세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예 자기가 밖에 나가 있겠다며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쇼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그걸 또 붙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셔서는 저에게 괜찮다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제 결혼식을 위한 자리인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초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사정을 숨기지 못한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한테 할 말이 더 있냐고 있으면 먼저 하고 집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더러 뜬금없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얼떨결에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니가 저희 오빠랑 결혼하면 집을 정말 사주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시고 싶어 하신 건 사실이에요.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집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런 소리를 하니 황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집 사주신다는 돈을 자기와 어머님께 달랍니다. 자기네 집 기둥뿌리 뽑아가는 값이라나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탐내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더러 잠깐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들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어요. 반면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완전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이셨습니다. 당신 딸을 어쩌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아무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남자친구 여동생의 언행에 화가 나기도 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번에 한 번만 자기 여동생 뜻대로 해달랍니다. 평생을 본인, 그러니까 오빠인 자기한테 치여서 살았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지 인생을 허투루 써버린 불쌍한 애라나요. 그거 보상해준다 생각하고 집 사는 대신 그 돈 자기 여동생하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 드리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 다 자기 인생에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나요. 남자친구는 집값의 절반도 좋다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려줄 순 없으니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자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실소가 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내 부모님 재산으로 하냐고 하니까 네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랍니다. 사위도 자식이지 않냐면서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군요. 불쌍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제가 당신 눈에 당신 가족들이 안쓰럽고 불쌍한 건 알겠지만 그 보상을 왜 내 부모님이 해야 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여동생은 그걸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냐고요. 이유도 알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절 다시 봤다면서 저더러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냐고 그럽니다. 그 돈 없어도 너나 너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하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받은 인생인 제가 뭘 알겠냐며 빈정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걸 진작에 알았다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 같은 건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한마디도 더 하실 필요도 들으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린 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할 거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 말에 놀라신 눈치였지만 바로 납득하신 듯 계산은 저희 쪽에서 하겠다는 말씀만 남기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이야기를 하자고 잡으셨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에게 잘 보일 생각이 없는 거냐며 어이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리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상종도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동창들 중 가까운 2명에게만 이러한 이유로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날 걸 알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금세 다들 알게 되었더라고요. 다행히 예약해놓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손해본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었기에 그냥 제가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아무래도 말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도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현듯 마음이 허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의외로 마음이 편하네요.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했기 때문이겠지요. 후회는 없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